네.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해서 걱정인 분들이 많습니다. 당국에서는 뭐 각 가정당 몇천 원 정도 오르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긴 하는데요. 아직 요금 고지서가 안 와가지고 실감이 좀 안 납니다. 자영업자분들 특히 걱정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전기 요금을 좀 아끼기 위해서 여름이니까 뭐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도 틀고 그러니까 한 방에서 아이 있는 분들은 그냥 한 방에 모여서 자고 그런다 그러는데 유영선 씨도 한 방에서 아들 둘하고 이렇게 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사실은 며칠 그렇게 해보긴 했는데 생각보다 덥고요. 네. 전기를 덜 쓰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긴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새어나가는 전기는 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에어컨은 더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 에너지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보죠? 네, 네. 최신 에어컨, 예전 에어컨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네. 에어컨을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확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네. 진짜 전기요금이 확 달라질까요?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땡볕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건 오직 시원한 바람. 여름철이라 약간 집에서만 덥기도 한데 요즘에 전기세도 너무 많이 오르고 여름 생활에 있어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에어컨. 그런데 에어컨을 잘못 설치하면 에너지가 낭비된다는 사실? 설계가 좀만 빗나가면은 되게 냉방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되게 덥게 생활하시고 춥게 생활하시고. 우리가 몰랐던 에어컨 설치의 중요성. 당신의 에어컨은 괜찮으신가요? 에너지를 지키는 똑똑한 에어컨 설치 방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한낮이 되기도 전 길에서 마주친 한 예쁜 카페 안엔 시원한 커피를 마시러 온 사람들로 벌써 바빠지는데요. 여름철이라 약간 집에서만 덥기도 한데 이제 카페에 있으면 시원하게 일을 할 수 있어가지고 카페 와서 거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집 근처기도 하고 좀 시원하기도 하고 해서 자주 커피 맛집에 디저트 맛집도 부족해 이젠 냉풍 맛집 타이틀까지 거머쥔 이곳 카페. 전기세 걱정도 되실 텐데요. 당연하죠. 날씨가 더우니까 일단 손님들이 들어오시면 시원하고 청량감을 느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신경 써요. 손님들에게는 시원함이 잘 전달되지만 정작 사장님 공간은 에어컨 사각지대가 된다는데요. 여기 에어컨은 직접 설치하신 거예요? 아니요, 건물 처음에 신축할 때 뭐 이미 설치가 돼 있었어요. 아니, 위치가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주방 쪽이 좀 더워요. 그래서 서큘레이터 이걸 하나 달았어요. 바람을 찬바람 끌어들입니다. 서큘레이터요? 결국 조리 공간 쪽엔 서큘레이터의 도움을 받아 공기를 순환시킨다는데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 에너지 낭비 없이 잘 설계된 걸까요? 그 해답을 찾으러 냉난방기 설계 설치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에어컨 설치 전 꼼꼼한 설계를 통해 에너지를 지킨다는 이곳. 조금 전 카페의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과연 이곳은 에어컨 설계가 잘 된 곳이었을까요? 좀 이게 좀 쏠려 있는 감이 있네요. 뭐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고. 네, 소견은 이제 그 입구 쪽에 너무 좀 가까이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구는 이제 바람이 통과하고 이제 빨려 당겨가는 이제 구조다 보니 안쪽에 있었으면은 좀 더 이렇게 기류가 더 멀리서부터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더 같은 용량이어서 좀 부족했어도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위치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위치상도 조금만 바꿨으면 조금 더 같은 용량에도 낫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공간에 따라 냉방 능력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가스불을 자주 사용하는 부엌이나 뜨거운 물을 자주 트는 욕실은 다른 곳과 차이가 있겠죠? 사람 인체 발열도 있고, 그리고 이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그 열기도 있고,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외부 열기, 집이 여기 남향인지 또 서향인지에 따라서 이제 하루 종일 일조량이 얼마큼 이쪽으로 들어오는지 그런 것도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고객분들 되게 어려우세요. 그래서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보통 사무실 같은 데는 150에서 170% 바닥 평수에 그 정도 쓰시면 가장 노멀하고, 사무실도 또 천장이 뭐 4m가 넘고 그러면은 거기에다 좀 추가적으로 2배 정도 보면 딱 좋겠다. 그렇다면 가정용 에어컨의 냉방 능력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약 3제곱미터당 필요한 냉방 능력, 즉 용량을 400와트로 계산하면 됩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열 손실이 적은 침실은 실제 면적 그대로 계산.
반면 열 손실이 많이 발생하는 거실은 실제 면적의 1.3배로 계산이 필요하답니다. 또 용도에 따라 에어컨 종류도 다양한데요. 상업용 같은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런 매립 덕트 같은 경우에요. 이 매립 덕트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공장이나 아니면 큰 물류 창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제 여기가 바람이 나오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작업자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 하면은 바로 직접적으로 바람을 받아 이제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게 설계된 에어컨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전력을 많이 낭비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매립 덕트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에어컨인 매립 덕트는 넓은 공간에서 주로 많이 사용된다는데요. 장소에 따라 이렇게 에어컨 종류를 달리해 효율을 높인답니다. 미리 현장을 보고 파악해 설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현장 저희가 나갔다 있던 이 직원이 저한테 보내준 사진인데요. 사진을 보면은 이 에어컨을 보면은 되게 연식이 오래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도 이전 모델이라 해가지고 08년, 09년식 모델이어가지고 이런 모델 같은 노후화가 돼가지고 교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공에 들어가기 전 건물 도면에 직접 위치를 선정해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다는데요. 그렇다 보니 상업용 에어컨 설치 의뢰가 많이 발생한답니다. 유난히 무덥던 날, 직접 에어컨 시공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가 원래 에어컨 2대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 내에서 중앙 통제 방식이어서 저희는 24시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운행하기 위해서 2대를 다시 의뢰드렸어요. 요즘 MZ세대에게 핫한 장소인 셀프 스튜디오인데요. 조명과 여러 기계의 열 손실이 많이 발생할 뿐 아니라 칸이 나뉘다 보니 곳곳에 에어컨이 필요하답니다. 사진 찍으러 들어왔는데 불쾌 지수가 높아진다면 당장 나가고 싶어지겠지요? 사람들이 느끼는 불쾌 지수를 낮추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에어컨 설치 전문가들.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특이한 상황이죠. 실외기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좀 특별한 방법으로 작업하는 겁니다. 먼저 에어컨 본체를 설치하는데요. 노하우 가득한 전문가들에겐 무거운 저 에어컨도 맨손으로 거뜬합니다. 와, 힘이 장사네요.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는 배관 작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고되고 힘든 작업이지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진행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작업, 실외기가 등장했습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가벼운 거 뭐 한 4, 50kg에서부터 한 300kg까지 있습니다. 이건 작은 거거든요. 한 70kg 정도. 와, 70kg 무게로 작업한다니 걱정도 되는데요. 위에서 잡아야죠. 네, 제가 일단 올라가고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척척 맞는 서로의 호흡 덕분에 이 정도는 거뜬하다는군요. 위험하겠어요.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선물하기 위해 정작 본인들은 땀에 젖어 일하는 멋진 이들. 네, 70kg. 완전, 예. 정말 전문가십니다. 전문가. 더운 건 둘째치고. 오. 됐어요. 문 다 됐어요. 몰랐어요, 이렇게 설치되는지. 그러네요. 설치 후 땀도 이제야 겨우 닦아냅니다. 여름 때 주문이 더 많죠, 에어컨 설치. 당연하죠. 맞아요. 중앙 관리로 통제되는 곳이라 실외기는 천장에 두는데요. 창이 있어 바람이 통하는 곳 옆에 설치 네. 완료. 설계부터 시공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친 에어컨 설치 작업이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에어컨 풀가동 걱정 없겠지요? 의뢰인도 설치 완료 후 확인차 다시 찾았습니다. 지금 한 2시간 정도 저희가 지금 가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누수되는 물이 누수된다거나 뭐 기능상의 이상이 있는지 다 체크 끝났고요. 실내 이곳저곳을 다니며 에어컨 바람이 곳곳에 잘 닿는지 또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보는데요. 올여름 가장 컸던 걱정이 덜어졌습니다. 2대 있을 때보다 한 대
여름때를 더 시공하니까 시원하고요. 뭐 오늘 당장 영업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엔 가게뿐 아니라 아파트에서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에어컨 시공이 한창인 이곳. 값비싼 에어컨이 전기요금만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그래서 꼼꼼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천장에 물이 새거나 선이 이렇게 복잡하게 있진 않나요? 이렇게 이제 방향을 가서 서로 꼬이지 않게 간섭이 없게끔 최대한 해드릴 거고, 관로를 다 이제 용접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맞붙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관 안에는 그 질소가스라는 걸 채우는데 게이지를 달함으로써 이게 이제 수치가 떨어지면 바늘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디서 샌다는 거예요. 공사 중에는 저희만 공사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공사하기 때문에 이 연장들이 싹 스쳐도 이거 터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덮어버리면 나중에 모르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입주하셔서 에어컨 안 된다고 가스 다 빠졌다고 하면 이 천장을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배관을 용접해 모두 연결한 뒤 배관 내 누설 여부를 체크하는데요. 질소가스 수치가 올바르게 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그동안 에어컨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모아 알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 에어컨 배관 길이가 중요하다? 뭐 배관 길이에 따라서 뭐 냉방이 더 약해진다니 막 이렇게 말이 있는데, 요즘 제품 멀티 제품들은 그 길이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위치가 꼭 안 되더라도 기능적인 거나 나중에 하자율이 적은 위치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겁니다. 두 번째, 에어컨을 사용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 우선 에어컨을 처음 가동할 때 강하게 틀 필요가 있는데요. 높은 온도로 설정하면 실외기가 작동하는데 전기가 많이 소모된답니다. 또한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에어컨 사용 전후로 실내 전체를 환기시켜 더운 공기를 내보내는 것이 좋고,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한다면 거리를 두고 서로 마주보게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령 이제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만족도를 느끼는데 비용이 더 싸질 수도 있고, 가령 이제 설계가 좀만 빗나가면은 잘못되면은 되게 냉방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되게 덥게 생활하시고 춥게 생활하시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 결과물을 이끌어 놨을 때 그때 가장 높은 만족도가 올라가실 거예요. 일방적인 건 없습니다. 여름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에어컨. 현명한 설치와 똑똑한 생활 습관으로 에너지 절약까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